반갑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금요, 돈 버는 것이요. 사람이 사실은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안 중요합니까?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돈은 벌어야 돼요. 벌지만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요, 그 뭐 이렇게 저 공시하면 내 뭐 아파트 짓는다 하면은요, 우리 얼마에 짓겠다 그거다 그거 참가하죠. 할 때는 낮게 돈을 책정을 해갖고 넣는데요. 낮게. 그래야지 당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유, 비싼 것보다는 또 돈 싼 것이 지금 구사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지으면서 살살 하나를 더 한대요. 추가시켜요. 이래갖고 돈을 더 받아내는 거예요. 자, 제가요, 직무 수행하면서 제가 실감했습니다.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제가. 직무 수행하면서 제가요, 뼈저리게 절감했다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는. 그래서 저 요새 말이죠, 나오는 이 순살 아파트라는 이 신조어 단어를 보고 제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요, 인간들아, 정말로 돈 버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도 부당하게 돈을 벌어갖고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합니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갖고 원불교 왜 이러셨나요? 이런 말이죠, 복잡한 세상의 모든 세파들은 말이죠, 우리의 교법 이념으로 갖고 완전히 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불교를 지금 열어주셨고 이렇게 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우리가요, 하나의 단어를, 신조어를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느낌을 우리는 말이죠, 우리 교법의 이념으로 가지고 거기다 대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법 이념으로 어떻게 저걸 대처해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의 지향처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11장, 소행법 1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요, 참, 지금 열리고 있는 지옥문 닫아버립시다. 다 모두 다 닫아버리자 이 말이죠. 깨끗하게 닫아버려야 돼요, 지옥문을. 이런 말이죠,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서 나가는 다짐을,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이죠,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금 이 지금 이 기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어디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불공을 잘못하는 겁니다. 불공을 잘못. 근데 불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불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 자, 어디에다가 우리가 불공을 잘못한가 하면요, 이게 공기 부처. 공기가 부처입니까? 예? 공기 부처 맞아요? 권사님? 예? 어이구, 공기 부처님. 그렇지요. 아니요. 천지연.
천지연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공기 아닙니까? 숨요. 우리가 들어 마시다 못 내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들어 마시다가 못 내쉬면 끝나는 거요. 이런 중요한 공기부처님을 말이죠. 우리가요, 공기부처님께 불공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불공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오는가 하면요, 이게 오는 거요, 기후재앙이요. 이 공기부처님에게 불공 잘못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 정말로요, 교법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적 상황을 이미 내다보셨어요, 다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8월 21일 우리 지금 뭔 날입니까? 법인절이죠. 그때 그 기도하자 그러면서 왜 기도하자 그랬습니까? 창생의 도탄을 네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죠. 그랬잖아요. 저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무여한. 그게 창생의 도탄을 우리가 그러면 그 창생의 도탄의 예가 뭡니까? 실례가 뭐냐고요? 기후재앙. 기후재앙이에요. 창생의 도탄의 실례가 기후재앙이에요. 그러면 이 기후재앙을 우리가 멀리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부처님에게 불공 잘해야죠. 공기부처님에게 불공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실천을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말이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마음의 지향처를 어디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공기부처님에게 불공자라는 방향으로 마음의 지향처를 계속 두어야 된다 이 말이죠. 더우면은 지나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죠. 계속해서. 제가 휴가 가기 전까지 에어컨을요, 제 방에 있는 거 한 번을 안 썼어요. 부채 하나 하고 선풍기 하나 하고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일주일을 문을 닫아 놓으니까요, 아이고, 가서 청소하고 들어가는데 방이 말입니다, 이것이 찜질방이에요. 그렇다 집이 낮잖아요. 도저히 안 틀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조금 틀었어요. 지금 이제 좀 면해졌습니다. 굉장히요, 그때 제가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나 하나의 실천이 모든 사람의 실천이다. 이 마음 가지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했다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말이죠, 마음의 지향처를요, 우리는요, 지났다고 해가지고요, 끝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의 지향처를 우리는 말이죠, 조절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듭나는 그와 같은 이제 우리가 결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공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것이 마음의 지향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을 공부하면서 이 마음은 지향처예요. 마음 지향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뭔 마음을 이제 챙겨야 되는가 하면요, 경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문을 쓸게요. 경률.
경률이 뭡니까? 경률. 자, 이게 이제 경률을,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면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요, 마음의 지향체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지향체도 중요해요. 제가 이제 마음의 지향체 중요하다는 거 얘기했죠. 앉아 있는 모습은 다른데 그 마음을 어디로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결과는 다 달라졌죠. 지금 11장 내용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쪼개 했는데, 이제 이 경률이라는 거는 경률을 딱 세우는 거예요. 경률을 세워라. 자, 이제 이 경률이 뭐냐? 그러면 이제 경률에 대한 수학이나 논리적으로 그 분명한 명제, 분명한 명제, 논리나 수학에 있어서 분명한 명제, 그걸 경률 그런다 이 말이죠. 경률.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운 단어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갖고 지금 알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명제인데 분명한 명제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그 살다가 보면요, 다양한 경계와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되죠. 우리가 안 접합니까? 접하는데,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경계를 우리가 접해도 그 환경을 접하는 데 있어서 그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몫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몫이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러면은요, 경률이 딱 서 있는 사람은 그 서 있는 경률을 가지고 말이죠, 그 잣대로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적용을 할 줄 안다 이 말이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하나 평가하는 데 있어도, 어제도 이제 제 옆집에 이제 옆방에 살던 분이 이제 좀 열반을 하셨어요. 이제 열반을 지금 하셔가지고 어제 이제 발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언식을 하고 이제 1시에 이제 발언식, 아주 더울 때 아닙니까? 어제 1시에 발언식에 이제 기념관에 참석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지방 근무할 때에 같이 했던 이제 교모 하나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하는데, 요새 지금 이제 교무들 배출을 하고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근무를 해요, 지금요. 그게 왜 힘드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것이 자기 주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당하면은 이렇게 하고 저럴 때 당하면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야죠. 그거 하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때 당하면은 그렇게 하고 이럴 때 당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교법 이념에 바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경률, 이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준이 있이 그렇게 하는 거하고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하는 거 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달라요. 질이요. 완전히 달라요. 이런 지금 형태인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나 토론하다니까 서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자기의 경률, 자기의 주체성, 정체성, 그걸 뭐라고 하면 아이덴티티 그러거든요. 아이덴티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아이덴티티.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당하는 모든 경계와 모든 상황을 잣대로 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경륜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이제 경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다른 점으로 이 경륜을 얘기하면 철학의 행위의 규범이나 윤리의 원칙이에요. 철학의 규범, 윤리의 원칙. 이걸 경륜 그런다 이 말이죠. 철학의 규범이나 윤리의 원칙. 이걸 경륜 그래요. 이거 굉장히 고준하죠? 굉장히 고준하죠? 윤리의 원칙이. 윤리도요. 우리가 윤리도요. 여기다 갖다 대면 여기 맞고 저기다 갖다 대면 여기 맞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전에 언제 한번 들었었고요. 우리 삼동윤리는 그동안에 윤리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윤리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인간 대 인간의 윤리 아닙니까? 근데 삼동윤리는 제가 뭐라 그랬죠? 과거의 윤리는 인간 대 인간의 윤리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삼동윤리는 그렇죠. 인간과 만물 간의 관계, 윤리 관계. 인간 대 인간의 윤리에 한정되면 그것은요, 좁은 윤리 아닙니까? 이거 말이죠. 딱 터져야 되거든요. 터지면은 뭔가 인간 대 만물. 인간 대 만물의 윤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삼동윤리예요. 자, 이게 대단하죠? 삼동윤리가요.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확대시킨 것이거든요. 윤리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뭔가 하면 삼동윤리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데 이게 다 뭔가 하면요.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삼동윤리도 하나의 규범이죠. 근데 그 삼동윤리가 이 규범을 말이죠. 엄청 확대시켰죠. 좁은 규범을 말이죠. 넓은 내용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이걸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마음의 지향처가 중요하지만도 우리가 수행법 11장을 공부하면서 경륜을 어떻게 가지느냐, 경륜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도 더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가진 자기가 세워진 경륜에 따라 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은 똑같지만 마음의 지향처는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경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자, 경륜. 자, 그러면 첫째,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나요? 양의 경륜. 자, 양의 경륜. 양은 뭡니까? 예, 양이죠. 이게 양을 우리가 이제 따지는데요. 자, 이게 이제 대단히 그 중요한 거예요. 이 양의 경륜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지금 우리 관사님이 생각하시는 양하고 제가 생각하는 양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또 다 마찬가지예요. 화타님도 마찬가지예요.
창탄이, 연탄이 다 마찬가지요. 양이 다 달라요. 양이요. 내가 생각하는 양하고 다 각자가 생각하는 양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요. 모든 것이 뭐가 결정하는가 하면요. 양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옳다.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은 좋죠. 안 많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좋죠. 그게 양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것이 양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뭔가 거기는 규범과 철학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양에 내가 만족할 건가 하는 그 양의 만족의 규범이 말이죠.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만이 경륜이 높은 경륜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양의 경륜. 예를 제가 말할게요. 양의 경륜에 대해서. 어떤 교무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누가 어느 교무가요.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래요. 식사. 그래 식사하자고 그러면 좋지. 밤 자기가 사준다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청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거부했다는 거요. 안 한다고 거부했다는 거요. 왜 거부했어요? 가서 얻어먹지. 준다고 하면은 식사 낸다고 하면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얻어먹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지만도 들리는 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식사를 잘 하자고 그런다네. 에? 하자고 그러는데 가서 밥을 같이 먹으면은 자기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그럼 소리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밥을 안 먹는다네. 양이 경륜에 맞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밥 한 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도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말 한마디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경륜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양을 스스로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과 남의 하는 말을 듣는 것과 이것이 뭔가 하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조화 이루어야 되죠? 혼자 일방적으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해도 안 돼요. 들을 때는 듣고 말할 때는 말하고 이 경륜이 딱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양의 경륜이에요. 그리고요. 이번에 LH 그 사람들 다 이사들이나 뭐 다 사표 내대요? 사표 내죠? 다 사표 내죠.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 내가 이제 순살 아파트 얘기했죠.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양을 조절하지 못했죠. 안 그랬습니까? 양을 조절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세멘트와 철근의 조화. 지금 제가 잘 아는 서울공대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말이죠. 이제 그 새로운 시멘트 제가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새 시멘트를 만들었대요. 근데 지금 시멘트로 집 지으면 몇 년 가는 거 연한 있죠? 그것의 2배, 3배
5배, 6배 연한이 가는 시멘트를 만들었대요. 이런 시멘트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이죠, 분명한 회사 운영의 경륜이 있더라니까요. 그 회사 운영의 경륜이,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제가 서원에, 대원에,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법회가 대원회예요. 그 법회 보면서 제가 인간의 유형을 엑셀런스형 인간이라고 제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해라, 지자본의를 실천해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 운영의 경륜로 그거를 지금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자본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시멘트를 만들어내는 회사로 발전해 버리는 거예요. 달라지죠, 질이요. 이 경륜을 어떻게 자기가 표준 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갖고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양의 경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의 경륜. 태도. 태도는 뭡니까? 자기의 몸가짐이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그 사람의 그 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제 임프레션, 그러니까 인상 그러죠. 인상은 이제 퍼스트 임프레션이 뭡니까? 첫인상. 그걸로는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지워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퍼스트 임프레션 그러거든. 그게 태도. 자, 이 태도의 경륜은 이제 뭐가 있는가 말이요, 겸손과 이 두 가지가 자신감, 겸손과 자신감.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조화로워야 돼요. 겸손해서만 되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자만심, 자신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간 대 인간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는요, 항상 따라붙는 것이 뭔가 하면요, 태도의 경륜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태도의 경륜은 뭔가 하면 겸손과 자신감. 자, 이게 이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이 자신감은 뭔가 하면요, 상의의 경륜이에요. 상의의 경륜. 위로, 자기가 위에 서는 경륜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겸손은 뭡니까? 반대로 하위. 하위의 경륜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요. 자, 이것은 이게 뭐가 하면요, 서성으로 받들 때는 잘 받들어 버려요. 그렇죠? 또 제자로 받들 때는 또 제자로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죠? 이렇게 돼야 된대.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자본의 실천을 제가 지금 했는데, 고정된 지자, 고정된 우자는 없다. 제가 그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하는 데 따라서. 그랬죠? 그 지자본이 딱 나옵니다. 고정된 지자, 고정된 우자는 없어요. 구하는 데 따라서 타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모두 지금 계시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요, 저보다도 잘하던 지자의 부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나이 많고 전무 출신이고 교무고 그런다고 저만 그냥 계속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굴림해 버려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지자와 우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과거 시대보다도 지금은 다양해요. 이 다양한 지자와 우자의 관계 속에서 말이죠, 고정된 지자, 고정된 우자, 이걸로 딱 구분해 버리는 것은 말이죠, 이거는 말이죠, 경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고정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태도가 말입니다요. 태도가요. 근데 이거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지위에 딱 올랐다 그러죠. 요새 지금 어떤 사람 보세요. 지위에 오르잖아요. 올랐다 그러면은요, 왔다요, 왔다. 그때부터요, 모든 것이 다 내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변해버리잖아요. 이런 시대의 흐름으로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경륜을 어떻게, 그래서 태도의 경륜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말이죠, 지향하는 모든 것들이 결정돼 버리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양, 세 번째는요, 질의 경륜이에요. 질의 경륜. 세 번째, 질의 경륜. 자, 이게 이제 질의 경륜인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하면요, 언어에 사용하는 언어에 적용이 돼요. 사용하는 언어, 말에 적용이 돼요. 언어에. 질의 경륜. 자, 고품격 언어. 이런 언어이죠. 고품격 언어. 이런 언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언어가 있습니까? 저품격 언어. 낮은 품격의 언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대하는 사람마다 지금 언어를 어떻게 이제 선택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들어가고 우리 연타원님 그 친정 어머니라 그랬죠? 친정 어머니 대종사님으로부터 받으셨던 얘기 다 하셨죠? 그게 뭔가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연타원님의 친정 어머니를 어리실 때 그렇게 대해 주셨다. 이게 뭔가 하면요, 품격의 언어죠.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언어거든요. 언어, 말씀 쓰셨거든요. 썼는데.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진료의 언어예요. 진료. 대종사님께서 어린 아이를 대할 때라도 어떤 진료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그 언어의 사용에 따라서 지금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또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 언어 경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말이죠, 같은 값이면은요, 마음을 쓰고 언어를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질의 언어를 말이죠, 질의 언어를, 질의 경륜을 우리가 이제 높여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양질의 언어를 사용하자. 양질의 언어. 또 저질의 언어는 또 저질의 언어대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떨 때 필요한가 하면 사람들을 한 번씩 이렇게
그 웃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하면서 웃기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요. 그게 이상한 말 딱 한마디 딱 쓰니까는요. 그냥 사람이 왁격직을 하고 좋아하대. 하여튼 나도 좀 그런 언어 좀 한번 좀 배워가지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질의 이제 경륜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어떤 이제 경륜인가 하면요. 관계의 경륜이에요. 관계의 경륜. 자, 이제 관계의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이 관계는요. 이게 무엇이 이제 이 관계 그러면은요. 첫째 관계는요. 인간 대 인간, 인간의 관계. 인간 대 인간의 관계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관계, 인간 대 인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요, 참 전에 제가 이제 그 얘기했지만도 언제 그 흑인 여자 피아니스트가 그 갈 때 백인 남자 운전수하고 가가지고 한 얘기 쫙 했죠. 그거 보세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요, 지금, 아이고, 참말로 저 새만금 잼버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난리죠? 진짜 전부가 뭔가 하면 다 관계입니다. 저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요? 다 지금 관계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 자, 이제 이게 이제 관계가 이제 대단히 그 이제 중요한데, 첫째는 인간 대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간 대 만물. 이 관계예요. 이것도 경륜이 필요해요. 이 경륜을 우리가 근데 제가 아까 삼동윤리 얘기했죠? 삼동윤리. 그런가 하면요. 또 지금 어느 그 교무님이요. 이번에 그 동국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하나 이제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뭔가 하면요.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세상은 한 일터, 인류는 한 가족,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게 뭡니까? 대산종사님 개성이죠? 자,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하나의 세계. 논문 대산 김대거의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가지고 논문을 썼다고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여기 멋지죠? 하나의 세계.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그랬죠? 그러면 이 지금 하나의 세계 속에서는요,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그 지금 개송이 나올 때요. 언제 나오신지 아십니까? 반백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준비를 한참 했어요. 한참 했는데 건강리 저 한때 계셨거든요. 건강리 그 계시다가 정량을 하시려고 건강리 계셨어요. 계시다가 제가 하는데 이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 개성이 딱 나오더라니까요. 딱 나오니까요. 우리 총부 정문 있죠? 지금 문 저거 짓기 전입니다. 저 아무것도 없을 때. 저다 아치로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이렇게 써붙여 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찍은 사진도 있고 지금 그럽니다. 이게 지금 첫 때 발표가 된 거예요. 이 개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의 세계는 우리가 인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인간이 70억 그러죠 지금요. 70억이만 하나입니까? 하나의 세계입니까? 그렇죠. 우주 만물도 다 들어가고 또 이 하나의 세계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갑니까? 우주 만물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면요. 거시적인 만물도 들어가죠. 그런가 하면요. 거시적인 만물만 있습니까? 미시적인 만물이 있죠. 미시적인 만물은 뭡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만물들요. 그것까지도 다 뭔가 하면요. 하나의 세계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대산종사님의 하나의 세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이걸요 이렇게 풀지 못하면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는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 대 만물, 인간 대 거시적인 세계의 만물, 인간 대 미시적인 세계의 만물까지도 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미시적인 세계의 만물까지도 포함되는 하나의 세계,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우리 대산용사님 개성 멋지지요?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미시적인 세계, 이까지도 말이죠. 전부 다 부처님으로 대접하는 이와 같은 말이죠. 하나의 세계를 우리는 지향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 경률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의 지향처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지향처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경륜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부인과 비공부인, 비공부인은 경륜이 없어요. 공부인은 자기 스스로의 잣대인 경륜을 가지고 살아요. 이 경륜을 가지고 살 때 그 공부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륜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는 그와 같은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천을 우리가 말이죠. 이 11장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실천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